첫 번째 괴담, 호계면, 길 잃은 것. 이 이야기는 내가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실화 이야기야. 그때 나는 경북 북부 지역의 한 시골 중대에서 근무 중이었어. 작전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그냥 야간 수색 훈련 같은 걸 나간 날이었지. 인접 마을인 호계면 근처까지 걸어서 이동했다가 좌표를 찍고 복귀하는 일정이었어.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가면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중대장도 분대장도 다들 좀 예민하더라고. 호계면 방면으로 이동할 땐 무전 자주 넣어라. 절대 흩어지지 말고. 딱히 이유는 안 알려줬어. 그냥 그 지역에 산이 많아서 조심하라는 줄 알았지. 우리는 총 6명이었고 나는 뒤쪽에 붙어서 걸었어. 계절은 늦여름이었고 산길을 따라가는 중에 습기가 많아서 땀이 줄줄 났지. 그렇게 한 1시간쯤 이동하는데 이상하게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처럼 탁탁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 발자국 말고도 다른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는 분대장한테 뒤에 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작게 물어봤지. 근데 분대장은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면서 무전기 볼륨을 올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였어. 우리 조가 방향을 헷갈리기 시작한 게. 지도상으론 직선으로 1.5km를 가면 다시 부대 방향 도로가 나와야 했는데 계속 같은 언덕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무전을 해도 지금 좌표가 안 잡힌다. 이런 말만 반복됐고 마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군용 GPS조차 못 잡는 느낌이었지. 그러다가 A라는 후임이 이 길 아까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멈춰섰고 다들 살짝 긴장하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낡은 철문을 여닫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린 거야. 뒤를 돌아봤지만 그냥 나무와 숲뿐이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5명 전부 동시에 들었고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 우리가 지나가는 산길에 그 전에 없던 표지판이 생겨 있더라고. 나무에 걸린 낡은 철판인데 글자가 반쯤 지워졌지만 이렇게 써 있었어. 이 너머는 사람의 길이 아님. 발을 뗀 자 돌아가지 못한다. 순간 우리는 정적이 빠졌고 분대장이 야, 돌아가자 빨리 라고 말했지.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아까 지나온 길로 이제 돌아가려는데 길이 없어져 있는 거야. 정확히 우리가 방금까지 발을 딛고 있던 흙길이 모조리 낙엽이랑 덤불로 덮여 있었어. 그렇게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앞에 걷던 A가 멈추더니 저기 사람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언덕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 하얀 옷에 검은 긴 머리, 팔은 축 늘어뜨린 채 고개는 앞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했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건지 그냥 서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지. 그때 분대장이 소리쳤어. 거기 누굽니까? 우린 군인입니다. 접근 마십시오. 근데 대답은 없었고 그 인형 같은 사람이 갑자기 뒤로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팔을 쓰지 않고 뒤로 꺾인 자세로 몸은 앞으로 향한 채 다리만 뒤로. 마치 영상 테이프를 거꾸로 돌린 것처럼 걷더라고. 그 장면을 본 순간 우린 도망치기 시작했어. 방향이고 뭐가 없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산을 벗어나기 위해 뛰었지.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가 나오더라고. 진짜 이상할 만큼 갑작스럽게 바닥이 아스팔트로 바뀌었고
우리가 원래 지나왔던 초소 근처 도로가 나온 거야. 분대장은 바로 무전으로 보고를 했고 중대장이 픽업 트럭을 보내줬지. 그 후 우리는 단체 환각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조서를 쓰고 훈련을 끝냈어. 그날 밤 분대장이 나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 호계면 쪽은 원래 군도 웬만하면 안 들어가. 지형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 GPS도 먹통되고. 그리고 거기엔 길 잃은 것들이 산다. 이런 말이 있대. 마지막 후일담으로 그날 이후 같이 간 비가 이상해졌어. 가끔 혼자 산 쪽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거기 있네? 라고 중얼거렸고 결국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의가사 전역을 했지. 그 후임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상한 건 우리가 봤던 지도를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표지판 근처엔 언덕이 아예 없더라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산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계면, 거기엔 다시는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민속하게 기록된 버스. 이 이야기는 경북 봉화 쪽에서 자란 내 친구 영수가 들려준 이야기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영수는 외할머니 댁에 며칠 내려가 있었대. 그 집은 마을 중심에서도 꽤 떨어진 산자락 쪽에 있었고 동네 전체가 한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지. 할머니 집에선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영수는 마을 입구까지 걸어 나가면 있는 폐버스에서 자주 놀았었는데 그 버스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노선이 끊기고 나서 10년도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버스였대. 뭐 시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런 폐버스나 폐차는 애들한테는 거의 아지트처럼 느껴지거든. 특히 겨울엔 바람도 덜 들어오고 따뜻해서 거기서 컵라면 먹으면서 만화책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날도 눈이 쌓인 좁은 길을 따라서 폐버스로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안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거야. 초록색 패딩에 긴 머리의 여자였대. 영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누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버스 유리창에 온통 김이 서려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안쪽에서 쿵쿵쿵 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야. 영수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문이 끼익 하고 저절로 열린 거지.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 그 초록 패딩을 입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물이 눈이 녹은 물 같진 않았대. 왜냐면 물이 아닌 피냄새 같은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 그 이후로 영수는 폐버스 근처에도 안 갔대. 그냥 여기까지 들으면 귀신을 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년 뒤 영수가 대학교 때 만난 민속학 수업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래. 혹시 그 마을 이름이 땡땡리 아니었어? 영수가 맞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막 찾더니 옛 기록을 하나 보여주셨대. 거긴 70년대 후반 마을의 여자 중학생 셋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됐고 기사도 그 아이들이 내린 걸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 3명 모두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걸로 기록돼 있었대. 그 후로 버스는 한동안 사람을 태우지 않고 혼자 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결국 그 노선은 폐지된 거지. 문제는 폐버스 안에서 누군가를 본 건 영수뿐이 아니었대. 마을 사람 중 몇 명은 거기서 3명의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걸 봤다고 증언했고,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버스 원래 폐차장으로 옮겨졌어야 했는데 레카가 도착할 때마다 이유 없이 바퀴가 잠기고 이동 중에 기사가 기절하거나 사고가 나버려서 결국 그 자리에 그냥 두자고 결정된 거였대. 지금은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서 거의 폐촌이 되었고, 그 폐버스도 눈이랑 흙에 거의 절반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누군가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면 여전히 초록 패딩을 입은 긴 머리 여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원래 산속에 영가들이 많잖아. 근데 특정 산에 유독 귀신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 아마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항상 산 탈 때는 조심하길 바랄게. 그곳에도 길 잃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괴담은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과연 그 여학생 3명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초록 패딩의 여자는 자기를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